역술인들이 이 사건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등장했어요 그때. 이 역술인들이 트위터상에서 다시 한번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네. 거론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원정 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 해결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굿판을 벌였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이야기를 초연 스님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습니다. 트위터상에서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굿판을 벌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초상화가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굿판이 벌어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새누리당에서 원정 스님을 고발하자마자 네티즌이 올린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고발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술했다는 거 아니야. 네. 원정 스님의 주장은 자기가 듣기로는 구술했다. 1억 5천짜리.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니야. 네. 정수장학회 관련 문제 잘 풀어달라고. 네. 그랬더니 새누리당이 고소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왜 고소를 했을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네. 물론 이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서 역술인들이 등장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 네. 응? 많이 등장했는데 실제 그래서 구술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그냥 구술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죄냐고, 그지? 근데 왜 이걸 막느냐? 보수 진영에서는 큰 덩어리가 기독교 단체와 보수 기독교 교단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예. 그런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거나 이 논란이 커지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고소를 해버린 거지.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 이 굿판은 개신교 쪽에서는 용인 못합니다. 확실하게. 근데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밝혀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를 앞에다 놓고 어떤 굿을하는 무당을 하나 보이는 사진은 이건 팩트야. 네. 이 굿을 그냥 박정희 대통령을 흠모하는 개인이 한 건지 아니면 누가 한 건지는 사진만으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진들이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저 몇 장 봤어요. 이런 큰 굿판에 사람들이 간다고. 구경도 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찍은 사진들이 자꾸 트위터상에서 날라오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내버려두면 트위터상에서 한 스님이 주장한 걸로 끝날 텐데 고소 고발을 얘네들이 수법 무거든. 고소해, 고발해, 입을 닫아, 그렇죠. 닥치게 만들어.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잘못 판단했다. 고발이 된 건지 그 고발이 된 당사자인 원정 스님을 연결해서 그 사연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중에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정수장학회 문제 때문에 잘 해결되라고 굿대해줬다 박근혜. 박근혜 후보 얘기 나와서 네, 확실하게 나왔어요. 자신이 먼저 얘기한 거군요. 네, 본인이.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마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그리고 여기서 했냐. 그게 빌딩이니까. 여기서 했냐. 그러니까 굿당에서 했다. 어디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박근혜가 직접 참석했냐. 참석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질문해서 받은 답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고 확실해요. 또 확인해 보자면. 네, 그날 또 김치를 담고 있어서 김치도 몇 푸개 얻어와서 맛있게 먹고. 그러면 그 법당에 김치를 담근 날이군요. 네네, 김치를 몇 사람이 담고
그렇죠. 박근혜를 시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항상 옛날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환관 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환관 정치. 그러니까 환관이라는 게 불알이 없는 놈들이니까 씨가 없잖아. 씨를 생산 못하는 게 생각에 이 씨알이 없는 사람들이야. 생각에 씨알이. 그러니까는 알아새긴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박근혜 후보는 진정한 대화를 안 해. 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주변의 떨거지들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한 그 정치 행태를 굉장히 보수 세력들도 두려워하죠. 거기에 볼 것이 너무 없다. 사실은 박근혜 주변의 인물들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쌍팔년대 쌍팔대 유신 시대의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 지금 전두환 각하께서 또 저기 비켜 하고 다니고 있어요. 벌써. 12 동지. 그러니까 70년 80년대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거든요. 저 그럼 후보는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죠. 이게 뭐 적대 진영에 있으니까, 경쟁 진영에 있으니까 좀 공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좀 무섭고요. 무서워요? 예, 두 번째는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무섭다는 건 왜 무섭습니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감옥 갈 것 같아요. 그 우선 선거 과정에서 뭐 공격하고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부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집권 기간 내내 그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뜻이에요. 보복할 거라고 보신다? 보복뿐만 아니라, 권력을 휘두를 거라고 보신다? 예, 왜냐하면 안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논리나 말로 타인을 이렇게 설득하거나 이렇게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무섭고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할 거다 그렇게 봐요.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거는 이분이 밝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치에 밝은. 예. 그러니까 이치에 밝은 지도자라야 아래 사람이 속이지 못해요. 네. 이 장관만 하더라도 삐끗하면 속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래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퍼스트레이디 역할도 하고 정치도 벌써 지금 90몇 년부터 오래 해왔고. 그건 의전이죠. 오선 의원도 해왔고. 오선 의원 하면서 입법을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뭐 자기 브랜드 정책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경험과 경륜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뛰어난 거는 있죠. 의전. 의전적인 면에서. 의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의전적 그 행위 양식 이런 것들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죠. 예. 그러나 대통령이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기본으로 속지 않을 정도. 어떤 것을 보고받았을 때 이것이 알겠습니다. 상식에 맞다 안 맞다는 판단할 수 있어야죠. 이게 저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소위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환관 정치. 그러니까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그 좀 사리에 어두운 권력자를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무섭고 겁이 난다. 그리고 겁이 나고 걱정된다. 걱정된다. 알겠습니다. 경우라면 사고 난 다음 날 진도체육관에 갔을 때 바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눈물이 안 났잖아요. 그리고 담화를 발표할 때 32초 동안 눈을 뜨고 있어서 눈물이 난 거거든요. 카운팅 다 했던데 딱 32초 만에 눈물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저는 대통령이 뭔가 막혀 있다고 봐요. 지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교황님이 오셨을 때 남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옆에서 위로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게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정치 이론의 도움이나 국가 이론의 도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리학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요, 이소선 어머니가 아들 영정을 끌어안고 청와대 입구 그 바리케이드는 삼거리에 앉아 계셨어요. 유경수 여사가 내려오셔가지고요, 말을 붙이고 차를 모시고 올라서 차를 대접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만난 걸로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전태일 열사가 항거한 모든 것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문제라든가 평화시장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이 인권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다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일단 사람이 죽었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엄마가 와서 그러고 있을 때 영부인이 내려와서 모시고 올라가서 차례접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사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유가족들이 걸어가지고 청와대를 갔는데 효자동 동사무소 앞에 길바닥에 밤새도록 앉혀놨어요. 그 사진들이 자꾸 트위터상에서 날라오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건 잘못한 것 같아요. 내버려두면 트위터상에서 한 스님이 주장한 걸로 끝날 텐데 고소 고발을 얘네들이 수법 무거든. 고소해 고발해 입을 닫아. 그렇죠. 닥치게 만들어.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잘못 판단했다. 고발이 된 건지 그 고발이 된 당사자인 원정 스님을 연결해서 그 사연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중에 박근혜 후보에 관련된 얘기. 정수장학회 문제 때문에 잘 해결되라고 굿대해줬다 박근혜. 아 박근혜 후보 얘기 나와서 네, 확실하게 나왔어요. 자신이 그래서 먼저 얘기한 거군요. 네, 본인이.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마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역술인들이 이 사건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많이 등장했어요 그때. 이 역술인들이 트위터상에서 다시 그런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거나 이 논란이 커지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고소를 해버린 거지. 아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 이 굿판은 개신교 쪽에서는 용인 못합니다. 확실하게. 근데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밝혀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죠. 네. 근데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를 앞에다 놓고 어떤 굿을 하는 무당을 하나 보이는 사진은 이건 팩트야. 네. 이 굿을 그냥 박정희 대통령을 흠모하는 개인이 한 건지 아니면 누가 한 건지는 사진만으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진들이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저 몇 장 봤어요. 이런 큰 굿판에 사람들이 간다고 네. 구경도 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찍 한번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네. 거론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원정 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 해결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굿판을 벌였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이야기를 초연 스님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습니다. 트위터상에서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굿판을 벌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초상화가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굿판이 벌어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새누리당에서 원정 스님을 고발하자마자 네티즌이 올린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고발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굿을 했다는 거 아니야. 네. 원정 스님의 주장은 자기가 듣기로는 굿을 했다. 1억 5천짜리.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니야. 예. 정수장학회 관련 문제 잘 풀어달라고. 네. 그랬더니 새누리당이 고소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왜 고소를 했을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네. 물론 이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서 역술인들이 등장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 응? 많이 등장했는데 실제 그래서 굿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그냥 굿을 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죄냐고, 그지? 근데 왜 이걸 막느냐? 보수 진영에서는 큰 덩어리가 기독교 기독교 단체와
보수 기독교 교단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예.